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수익과 투자 아이디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시간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광무입니다. 자, 뭐 일주일 주말휴일 지났다고 또 조금 낯설죠? 네, 새롭게 또 방송을 시작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증시 분위기가 좀 바뀐 것을 또 느끼고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요? 일단 오늘장 사실 장중에 지수 분위기가 좀 내리는 분위기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걱정이 있었던 뭐 유가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좀 진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접근하는데 부담은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1평선이 조금 옆으로 지수?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올라오냐, 이게 조금 맞아요. 22평선 위에서만 조금 놀면 네.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서 잘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밀렸지만 지금 뭐 분위기 보면 그렇게 나쁜 분위기 같진 않고 네. 여기 위에서 이번 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만 21평선 위에서 놀아주면 그 위에서 안착되는 그런 모습이고, 뭐 한 2,80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네. 조금 기대감이 크네요. 저도 뭐 주가 한번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좋죠.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좀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박스권 자체를 지금 현재 2,650포인트를 하단으로 보고 있고 상단을 2,7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00포인트 내에서의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다른 뭐 회원 방송이든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도 여기 최저점에 내려왔던 위치는 박스권 하단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위치는 정말 시장에서 좀 긴장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박스권의 하단이 안정적인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2,650포인트, 2,750포인트 이 구간 안에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라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박스권이 이제 좀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직전에 9월달, 10월달부터 만들었었던 이 라인대 있죠. 저는 이 라인대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보다 만약에 여기 박스권만 돌파해준다면은 3,000포인트대까지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라는 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빠지는데요. 네. 이게 몇 번을 깨려고 막 그러다가 안 깨지면 안 깨지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네. 두들겨도 안 깨지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좀 시장이 좀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그 2,600포인트 근처 그 정도가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요게 조금만 좀 안정이 되게 되면 뭐 상당히 좀 간빙기, 제가 오늘 낮 방송에서도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간빙기, 그러니까 완전히 막 다 좋아져 갖고 뭐 막 가는 그런 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죠. 따뜻한 봄날인데 따뜻한 봄날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간빙기는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간빙기가 얼어붙은 땅에 좀 녹는 건가요? 그렇지.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저기 돈바스처럼 탱크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 탱크 빠지는 거 아닌가요? 탱크 빠져갖고 그쪽은 탱크 빠지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탱크 안 빠지고 그냥 뭐 따뜻하게 그렇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이게 이제 또 계절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낮 기온은 막연한 봄처럼 느껴지는데 요즘에 사실 이제 주식시장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투자자,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 날씨에 대한 변화를 또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변덕의 날씨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밀린 건가? 내일은 또 올라올 거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주면 좀 단단한 또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유가에 대한 급등하는 것도 좀 막아냈고 그리고 환율의 변동도 좀 막아내고 FOMC라는 큰 산도 지나가고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군데군데 변동성 요인들은 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또 뭐 지금 이번 주에 발언이 되게 많잖아요. 펄 의장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그 매파 대표적인 매파 대장매 그분 발언도 있고 막 그래갖고 변동성 요인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좀 어느 정도는 내성은 좀 생긴 시장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좋았던 종목군들 요런 것들 좀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볼 종목은 UNI인데요. 자, 뭐 요게 참 오늘도 그냥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야, 이런 차트가 정말로 아까 이강무 전문가하고 얘기하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보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옆에서 5천 원에서 뭐 한 3만 원 정도 갔는데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부러워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지금 그렇죠.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요. 그러면 이게 2만 원이 2천억이면 네. 이게 뭐 500억 됐었단 얘기인가요? 네. 5천 원이면 500억 정도 됐단 얘기인데 조금 위험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점으로도 막 이렇게 날아가고 그랬는데 요게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요. 자, 에디슨 EV로 최대 주주는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에디슨 모터스가 그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쌍용차 채권단 쪽에서는 반대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이게 좀 확고하게 뭐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쌍용차가 지금 뭐 정부에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줬는데요. 자, 쌍용차도 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투기적인 그런 종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를 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도도 근데 요거는 자 4년 연속 적자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특례상장한 게 아니다라면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특례상장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등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쫓아다니시면 절대로 안 되는 종목이고요. 자, 뭐 볼게 뭐 저 쌍용차 쪽 뭐 이런 쪽이었었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지금 뭐 다른 얘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얘기도 나오니까요.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을 조금 볼 텐데요. 자, 이거는 그런 말씀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뭐 포커스 EJ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강무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상당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농산물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장난이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래생명자원은 단미 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단미 사료라는 거는 섞지 않은 거, 그냥 순수하게 있는 것들, 뭐 깻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단미 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걸 원재료로 해서 사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뭐 빨리 끝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죠. 계속해서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 뭐 그 체첸 반군들 이쪽도 저 체첸 쪽에서도 넘어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전쟁이 조금 오래 가게 되면 이 저 농산물 가격들 이런 데는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로 오늘 뭐 상당히 이 농산물 섹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 식량 위기는 우리 뭐 저 원유 같은 것들 이런 원자재 같은 것들 이런 위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그런 위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뭐 사실 원유 없으면 그쵸 옷 두껍게 입으면 되잖아요. 이불 많이 덮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극한 상황이 되면. 근데 이 먹을 게 없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시공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시공테크는 뭐 저 집무실 이장 관련해 갖고 그렇게 좀 강하게 움직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요게 박물관이나 테마파크 같은 그런 실생활하고 관련이 되는 뭐 삶, 문화 요런 거하고 관련되는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예전에 뭐 공원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좀 수주를 좀 많이 받아서 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저 이전 관련해 갖고 용산에 거기 공원을 조성하는 뭐 이런 사업 계획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그렇게 덤빌 만한 그런 종목은 못 되고요. 자,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끼는 좀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끼는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 AR 테마파크 막 이렇게 갖고 뭐 AR 관련주, AR은 증강현실이죠. 막 그런 쪽으로도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용산공원 조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역시 쫓아다니는 그런 투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저도 상승한 종목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해 주셨던 식량 관련된 종목, 그리고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 종목, 그리고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도 좀 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료 종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일사료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사료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 곡물 가격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미래생명자원도 상당히 크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주가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되는데 우선은 좀 이야기를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앞에서 미래생명자원 보셨을 때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곡물 가격 오케이, 사료 가격 오케이, 이렇게 환경적인 뉴스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주가를 보니까 참 주식을 잘 갖고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나요? 차트 보시면 딱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드는데 왜냐면은 단순하게 좀 볼게요. 주가가 참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변동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좀 보여주는데 항상 이제 거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잘 띄웁니다. 예, 그런데 빠질 때는 정말 맥없이 빠지는데 거래를 손을 놓는 형태이죠. 자,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만질 때는 올라가고 내가 놓을 때는 한없이 내려가는 힘없는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이 이슈 타고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세력의 입장에서 잘 갖고 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일사료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얘는 점상한까지 나왔어요. 근데 일단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곡물 가격 올랐고 사료 가격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나왔는데 오늘 이 종목이 왜 올랐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왔어요. 금속도 올랐고 식물 가격 올랐고 기타 등등 원유 가격도 살짝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이 움직임들을 같이 해줬는데 이야기는 있죠.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가 사실 큰 뉴스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월요일 날 돼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리우폴을 점령 이제 이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항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4차 혹은 5차에서의 휴전 협의까지 좀 이끌기 위한 이 선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점이랍니다. 이 크림반도와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대한 사이에 있는 거점이고 요충지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요새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한다면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게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저 남쪽에 네.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예. 그 수도에 있는 키우 근처 그쪽에서 이렇게 그쪽에 병력이 제일 많이 이렇게 좀 모였죠. 근데 그쪽에서는 북서쪽 쪽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대승을 거뒀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뭐 그런 형태로 괴멸시키는 그런 형태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도 몇 분 가셨죠. 저기 몇 분 이렇게 가셨는데 이근 대위하고 몇 분 이렇게 가셨는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또 이렇게 또 그쪽에 참전을 하고 근데 또 러시아 쪽도 용병을 막 사서 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기 지금 체천 쪽에 있는 그 용병 4만 명 모집해갖고 뭐 지금 모집 중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이 조금 좀 뭐랄까 지금 푸틴도 그런 거를 명분을 좀 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뭐 철새에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바이러스를 이렇게 심어갖고 날려보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 그다음에 뭐 우리가 원전 공격한 거는 얘네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쪽에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빌미나 이유를 찾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화학무기 이런 것들 뭐 정말로 좀 막 나가면 핵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백린탄을 쐈다는데 제가 포병이라서 잘 아는데요. 그 백린탄이 터지면 그렇죠. 이 사람이 딱 그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염산 같은 거 뿌리면 타잖아요. 살이. 그것처럼 살이 타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뭐 써서는 안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쓴다 그러고. 자, 근데 뭐 어쨌거나 이쪽 저쪽에서는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마리우폴 점령이 좀 자극적인 요소가 돼서 오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반사적이 될 수 있는 원자재 가격들이 일시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뉴스가 상당히 자극적이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한 번 더 반복을 시켰단 말이죠. 주가가 한 차례 정도 크게 내려왔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의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라면은 이들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 투기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끼 있는 종목이다. 곡물 가격 혹은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 한 번쯤 다시 또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 수 있지만은 주의할 필요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분분한 집무실 이전에 대한 뉴스. 앞에서 시공테크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자연광 환경이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 회사가 이전에 서울역과 용산에 있는 숲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용산 테마로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서부 T&D라든지 시공테크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데 아직 용산에 대한 이 거점이 사실 확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여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주가의 테마로서 변동성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관련된 테마에 대한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투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쪽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런 것들은 정말로 트레이딩을 잘하는 그 프로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내가 뭐 조금 좀 그렇게 굉장히 자신이 있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다라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뭐 가장 현명한 뭐 그런 투자가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서 뭐 사실 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전해드릴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UNI 같은 경우도 저도 말씀드렸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 에디슨 그룹에 조금 좀 인수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에디슨이 그 쌍용차 인수를 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라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보셔도 될 거예요. 자,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여기서 찾으려면 자, 지금 뭐 그런 것들 순환매 정도 돌아가는 그런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곡물가들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전에 뭐 곡물가들 막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찾다가 대동이라는 종목 뭐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기계를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농기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자, 우리 농산물만 러시아산이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해산물 이런 것들 명태 이런 것들이요. 100%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순환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고요. 하락한 종목도 찾아볼까요? 예. 뭐 그러면 일단 하락한 종목을 일진디스프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뭐 1875원인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유상증자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23일 날 이때 권리락을 이때 했죠. 이때 권리락을 했는데 여기서 권리락해서 청약한 물량 이게 23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자, 근데 신주 발행가가 1,275원이에요. 자, 이거 못 팔고 계신 분들은 순진한 분들이죠.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 내가 청약을 하면요. 그 상장되는 날 그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3일 결제입니다.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전전날이면 팔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기관들밖에 못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것도 조금 공평해진 것 같아요. 십수년 전에는 기관들밖에 못했었는데 지금 요거는 개인 투자자한테도 거기 HTS에 주문 넣는 게 있습니다. 뭐 권리 뭐 어쩌고 그래갖고 뭐 매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시겠으면 저 증권회사에다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다 전화해 보시면요. 콜센터에다 전화해 보시면 아주 친절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들 다 팔았잖아요, 얘네들. 이거 다 팔았는데 이거 마찬가지 내일 모레 들어올 거 그거 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파는 뭐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죠.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장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유상증자 상장되기 전에 물량들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유상 신주 발행가가 1,275원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그렇죠. 뭐 2,29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뭐 시가가 1,865원 정도니까 1,200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요럴 때는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AD칩스가 또 많이 빠졌죠. 자, 이 AD칩스 같은 경우는 또 좀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좀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서 오늘 갭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죠. 근데 어제 여기서 뭐 한 1시 몇 분쯤에 공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관리 종목 편입. 자,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별도 기준으로 연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3년 연속 적자가 났잖아요, 지금. 3년 연속 적자가 났고 올해 3분기까지 한 29억 정도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자, 여기서 참 묘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게 10분봉인데요. 자, 여기서 그냥 확 들어올려 버리죠. 자, 이쪽에서 뭐, 저 시가가 394원인데 470원까지 그냥 확 들어올려 버립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려 버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죠. 자, 여기서 거래량보다 처음에 들어올렸을 때, 자, 여기서 거래량, 이 거래량보다 위에서 음선이 났을 때 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자, 이렇게 올려놓고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고는 계속 판 거예요. 그리고 1시 몇 분쯤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이거 그렇죠. 조금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10분짜리 장대 양선이 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따라오란 얘기죠. 따라오란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거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그냥 뭐 이따가 종가에 팔까? 그러다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시 몇 분쯤에 거래 정지가 돼서 오늘 갭으로 두들겨 맞아 버렸으니까요. 굉장히 큰 손실을 그냥 입으신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은 지금 3월달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저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30일, 31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사업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오는 기업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정리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정리하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뭐 조금 더 주의하시면 이런 말씀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한 종목을 좀 꼬집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요. 메지온입니다. 오늘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하한가를 간 종목인데 장중에 내내 하한가에 좀 박혀 있었습니다.
이 종목 보면은 정말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직행을 했고, 결국에는 두려웠던 뉴스가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 제품군인 유데나빌이 FDA 허가가 실패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가 확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거는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고, 사실 장중에는 허가 실패에 대한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FDA 승인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면은 아침에 오늘에서는 이제 이 심사 지연에 대한 뉴스가 아침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고, 결국엔 장이 끝나고 나왔고, 그런데 이 뉴스가요,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뉴스가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금요일 날 오전, 장 전에 나왔던 뉴스가 있어요. 일단 HTS의 뉴스만을 보고 이야기 드린다면은, 3월 18일 날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뉴스가 HTS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날은 크게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종목이 만약에 심사 지연에 대한 예상이 나온 상태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룬다면은 앞에서 떨어졌던 위치에 대해서 빨리 회복도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지연될 것을 좀 우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너무나 좀 도박성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좀 뉴스가 좀 보여주면서, 그리고 내용이 나오면서, 진행된 악재인데,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믿음이 좀 가미가 되면서 버티셨던 분들이 정말 오늘 큰 피해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 차트에서 버티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악재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결단력을 내리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조금 더 멀쩡한 회사, 괜찮은 회사를 찾아야 될 때예요. 왜냐면 3월달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감사 보고서 시즌. 지금 오늘 급락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감사 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하락한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먼저 뉴스에 대한 부분들, 금요일장에서 한 번 더 꾹 참았던 분들이 정말 속이 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즘에는요, 악재,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악재라면은 빨리 처단하시고, 그리고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그 우량주 종목들 위주로 해서 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금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뭐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런 것들 뭐 하한가 그냥 매지원 같은 경우도 그냥 점으로 하한가를 두들겨 맞았는데요. 뭐 저런 거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면 멘탈이 그냥 다 나가죠. 그래서 뭐 그 다음 매매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좀 타격이 큰 그런 내상을 입게 되는데, 뭐 매매를 하면서 저 정말로 어떻게 피치 못하는 정말로 운이 없으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좀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일단은 아쉬운 이야기들 좀 주의하자는 이야기들을 좀 앞에 했지만은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또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지금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EJ로 넘어갈까요? 예,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산주, 그러니까 뭐 대형 방산주들은 지난번에 저 우크라이나전 터지면서 뭐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그런 것들은 뭐 목표가도 전부 다 달성을 했죠. 자, 근데 지금은 조금 중소형 방산주를 조금 살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전쟁이 터지면 뭐 저 무기 수출도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대형 방산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상당히 탄력 있게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소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북한 이슈에 좀 민감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중소형 방산주입니다. 자, 근데 뭐 저런 것들 실적이나 뭐 성장성들 요런 것들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중소형 방산주들 보면 뭐 별로 좀 형편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좀 이렇게 겸비한 그런 종목을 들어간다라면 아마 뒤끝도 그렇게 별로 없고 충분히 좀 좋은 그런 성적을 갖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 사실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권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 뭐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저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민주당 분들은 북한에 좀 호의적이고 지금 이제는 여당이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조금 매파적인 뭐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긴장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저 엊그저께도 방사포 400mm짜리 몇 발 쐈잖아요. 방사포 몇 발 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ICBM인 것 같은데 실패했다 그러죠. 실패했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제가 본 결과로는 그냥 가만히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또 도발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예전에 그때가 2016년도였던가요? 그때는 ICBM을 막 한 번 실패하니까 하루에 2번씩 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뭐 될 때까지 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정권 교체기죠. 굉장히 도발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은 여러 가지로 핑계거리가 되게 많아요. 자, 4월 달은 4월 15일이 김일성 110주기래요. 근데 참 제가 우리 할아버님 생년월일도 모르는데 이런 거 알고 참 우리 할아버님 보면 참 싫으시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고요. 또 4월 달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한 쪽에서 도발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 군사훈련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해왔고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한미 군사훈련도 전에처럼 뭐 축소를 시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반도의 긴장감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종목으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소형 방산주 하면 빅텍이죠. 자, 빅텍인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밑에서 보면 상당히 꽤 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에요, 강하게. 자, 이때 뭐 1월 달에 상당히 좀 시장 지수 차트하고는 완전히 반대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온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북한도 이 미사일 발사 실험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북한이 도발하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는 쪽이 이 빅텍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휴니드라는 종목도 있죠. 근데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저기서 추천주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며칠 전에 지난주였던가요? 아마 이 추천주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실적하고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봐갖고 제가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 뭐 작년에 영업이익 한 130억 났는데 시가총액 1200억 정도니까요. 이게 늘어나는 속도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주가이기 때문에 현재 내재 가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스페코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이 스페코는 전에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 북한하고 뭐 어떤 좀 일이 있어갖고 좀 도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빅텍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뭐 그다음에 스페코였습니다. 빅텍, 스페코 이 두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요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참 이거 전에 북한하고 한참 좋을 때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경영 관련주로 엮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정체성이 되게 좀 모호한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지가 않고 있고요. 또 방산주인 것만은 확실하고 또 뭐 저쪽이 빅텍이 조금 움직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면 같이 좀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이니까 뭐 같이 놓고 뭐 빅텍이 너무 올라서 못 잡겠다. 예를 들어서 도발이 있었는데 뭐 빅텍이 너무 올라서 못 잡겠다. 그러면
그 대용으로 이런 것들을 매매해 보시는 뭐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EJ를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아주시기도 하셨고, 또 당연히 반사적으로 이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재필 전문가님이 사실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원을 소개를 굉장히 빨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도 목표가 달성까지 하셨던 종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야기 주셨지만은 휴니드도 추천주에 있는 종목인데 수익이 참 잘 나오고 계십니다. 꽤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좀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보실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보다도 네. 4월 달에 좀 안 된 얘기지만 긴장감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좀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하고 네. 그런 게 좀 거의 좀 그냥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쏘길 바라는 건 아니죠. 아니 쏘길 바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네. 절대로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과거 얘가 그래왔어요. 계속 도발을 네. 하면 뭐 끝까지 아마 올라갈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기억 속에도 항상 이제 북한 측에서는 어떤 이제 대선 이후에 항상 이 북한에 대한 존재를 알리기 위한 무력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4월에 한미 네. 군사훈련도 있고. 일단은 소개한 종목 뭐 LIG 넥스원 그 뒤에 또 휴니드 그리고 또 오늘 또 방산주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시나요? 저 뭐 LIG 넥스원이나 저 네. 휴니드 같은 경우는 벌써 추천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탑픽으로 얘기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탑픽은요? 예, 그 다음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따라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자 빅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쪽에서 뭐 어떤 게 있었을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이 이거예요. 빅텍입니다. 그리고 저 작년은 약간 좀 의미도 있는 빅텍에서는 약간 의미도 있는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작년에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요. 영업이익이란다. 매출액이 1,000억을 넘겼습니다. 이게 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500억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뭐 2020년도에 670억으로 늘고 작년에 2021년도에 1,000억으로 늘어버렸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게 저 별도 기준입니다. 자, 이게 자회사가 없는 그런 회사예요. 자, 자회사가 있어서 이 자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는데 오직 본업에서만 실적이 증가됐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보고요. 자, 뭐 1,000억 넘어가고 그때 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지금 자주국방에 대한 그리고 저 차기 정부에서는 국방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부분들도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4월 중순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이 저 중소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요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올라갔을 때 쫓아잡으면 물립니다. 거의 뭐 올라갔을 때 쫓아잡으면 10번에 8번은 물려요. 자,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조정받는 구간에 조금 하락하는 구간에 그런 구간에서 잡아놓으면 또 한번 줄 때는 또 두 자릿수 이상 그런 수익을 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텍 포인트를 딱 잡아주셨습니다. 4월 중순 한미연합훈련이 늦은 그 전후로 해서까지의 스토리를 좀 보자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포커스 EJ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문가님 제가 제 입으로 반도체 전문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죠.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EJ 시간에 반도체 소식을 사실 많이 건네드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좀 단기적인 흐름과 그렇죠. 또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우량한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대형 IT 기업, 뭐 삼성전기에서 반도체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뉴스, 사실 하루 반짝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삼성전기가 이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대한 뭐 FC BGA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미 일찌감치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거는 오로지 FC BGA, 쉽게 말하면은 플랫칩에 대한 패키징에 대한 투자를 3천억 규모로 해서 증설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미 일찌감치 1조 원 넘게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이 기판에 대한 투자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혼존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의 반도체 기판 회사들, 삼성전기에서 나온 기업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 많이 상장되어 있고요. 보통의 이제 삼성전기 같은 이 기업은요, 신기술과 원천의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좀 형성했다가 전반적인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갔을 때 하청으로서의 기술 낙수 효과를 주는 이 기술 이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기업을 좀 독립시키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해왔는데, 삼성전기는 그래서 분명히 알짜 기술도 혹은 앞으로의 미래 선도 기술 이외에 보편화된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키징 쪽의 기판에 대해서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뉴스 FC BGA 이 단어에 대한 소개를 제가 많이 거론했습니다. 영자이다 보니까 사실 좀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기억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는데, FC라는 게 플랫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는 게 칩이 있고요. 그 밑에 반도체 기판을 두고 이렇게 붙이는 역할, 이게 패키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칩을 기판에 연결할 때 구리선과 같은 와이어로 해서 붙인다고 해서 와이어 본딩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반도체 전도에 대한 전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와이어로 연결하는 것, 이 길이조차도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칩과 이 기판 혹은 칩들과의 적층을 쌓을 때 그대로 연결하는 실리콘 관통 기술이라고 해서 TSV 기술로 넘어가는 게 앞으로 미래 기술입니다. 그런데 와이어 본딩과 TSV의 그 사이에 있는 기술 과정이 플랫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많이 알려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플랫칩 패키징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BG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이 도체를 얼마만큼 탑재를 하느냐.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BGA와 같이 어떤 이제 이 기판에 대한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하는 패키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크기에 맞춰서 하는 이 BGA가 아니라 CSP라는 또 패키징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반도체 기술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큰 뉴스다. 근데 이 뉴스가요, 이미 올해 초에 LG이노텍에서도 나왔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요, 지금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아이폰에 대한 카메라 모듈 때문에 실적이 선방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전장 부품에 대한 전동 이 부품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턴 어라운드에 대한 이 시점은 사실 반도체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나왔습니다. 그 반도체가요, FC BGA예요. 이 때문에 이 시기 때에 기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강조되는 심데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심텍, 비슷한 시기 때부터 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대덕전자, 비슷한 시기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제가 이들 종목들을 묶어서 심데코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한 종목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대덕전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칩의 BGA로 집중을 한다면요. 가장 이 FC BGA에 집중 투자를 하는 기업이 이 앞에 심데코 중에서 대덕전자가 가장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덕전자에 대한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미 이제 심데코라고 했을 때 제가 디램에 대한 수요 때문에 심텍을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은 지금은 BGA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대덕전자에 대한 추이.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찌감치 먼저 말씀드렸을 때 디램 이야기 드렸었는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3분기 때 이 호황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심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은 올해는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야 되겠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FC, CSP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 향 쪽으로 해서 커진다라면은 상당히 주목받을 거 봅니다. 코리아 서킷도 상당히 좀 기대하셔도 좋겠다라고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탑픽 종목까지 건네드린다면은 가장 집중력이 높은 대덕전자 보자.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처럼 삼성전기, LG이노텍의 FC, BGA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다면 대덕전자가 가장 집중력이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 삼성전자가 애플 물량을 만들었었는데 그 애플 물량을 뺏긴 이유가 그 TSMC에서 그 패키징 쪽 기술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뺏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삼성 쪽에서도 전자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TSMC도 사실은 이 FC 플립칩 기술에 대한 공급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삼성 그룹 안에서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대대적인 투자 증설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파운드에 대한 관심을 좀 중점 두고 보신다라면은 플립칩 이 단어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추천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안에서 제작진의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에 이 이재필 전문가님에 대한 추천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잘 갑니다. 뭔 난리까지는 뭐. 그리고 제가 또 옆에서 감탄을 합니다. 감동도 받았어요. 감동은 투자에 저희가 이 EJ를 하는 취지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넓게 종목을 또 소개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인데 사료 또 곡물 뜨고 난 다음에 농기계를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대동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안에서 이제 제작진에게 이야기 들었더니, 유튜브에서도 지금 이 대동으로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 아이디를 본다면은, 버드리님, 네, 그리고 뭐, 윤수짱, 김시용님,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동으로 수익을 크게 나셨나봐요. 대동에 대한 주가치 좀 잡아주시고. 그럼 이따가 저 투자이신 시간에 대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어차피 투자이신을 내가 하니까. 아니 지금 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도 EJ에서 시간이 하셨는데.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추천주 하면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추천주까지 소개해 주세요. 이게 대동 같은 경우는 농슬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때 이 주식이라는 게 똑같은 종목을 하시더라도 쌀 때 사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걸 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그게 남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손해를 보고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이저희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뭐 좋아하는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여기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자,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한글과 컴퓨터에서 주도해서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자, 이 아로하나 토큰이 내일이에요. 미국 쪽에 비트렉스라는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이쪽에서 거래가 개시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싸이월드. 자, 4월 2일 날 싸이월드가 오픈을 합니다. 지금 오늘 구글 앱스토어에서 뭐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요. 자, 한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싸이월드 메타버스, 한컴 메타버스 월드, 자, 그런 거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자, 6월 1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죠. 일론 머스크하고 자, 6월 1일 날 세종 1호랍니다. 자, 우리 민간 위성 1호를 발사할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는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뭐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좋죠.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조금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한컴 라이프케어 자회사에서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실적이 되게 많이 나온 거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고, 작년에는 그래서 연결 기준은 조금 떨어지는데,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히 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업 쪽에서 좋다라는 거는 계속 커간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요런 것들은 차분하게 충분히, 주가 자체도 보시게 되면, 이거 3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2월 달에 그냥 수직으로 다이빙했어요. 수직으로 다이빙해서 뭐 2만 원도 깼다가 지금 뭐 조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앞에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기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반도체 패키징,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TSMC라든지 뭐 그 밖에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다 쇼티지,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반도체에 대한 공정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웨이퍼 단계 때부터 해서 상당히 공급에 대한 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DB하이텍이 최선호주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제 DB하이텍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해에도 재작년에도 이야기 들을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8인치 웨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 D램에 중점을 두면서 이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을 탔었기 때문에 보통 D램 12인치를 사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인치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8인치는 국내에서 소화하기보다는 해외 수출 중점으로 나오는 물량들인데 올해 이제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파운드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웨이퍼 공급 업체이다 보니까 DB하이텍에 대한 일감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내용으로 가지고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381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비 대비해서 354%가 증가가 됐어요. 재작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작년의 실적은 그 이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TSMC부터 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파운드리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반도체 종목 안에서 큰 기업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DB하이텍도 최선호주의 종목이다라고 얘기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현재 위치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차적 목표가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다음에 마디에 대한 상승 곡선을 봤을 때 무난하게 95,000원 라인 때까지 1차적인 고점,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가격선, 지금 현재 위치로 본다면 6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또 얘기 조금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나요? 네. 자, 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광문 전문가는 지금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는 좀 이따가 투자의 신 시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